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평범했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사고 발생 후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사망에 이르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보행자이며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로서 누구나 한순간에 교통사고 사상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경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유 차량은 매년 50만 대의 증가율을 보이며 2014년 기준 2011만 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최근 5년간 사고 발생률 평균 22만 건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 사망자 수나 부상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한 해 사망자 평균 5,140명, 부상자 평균 3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4년판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자료를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OECD 평균인 310.4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1.4배 많은 447.3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덴마크가 10.7건으로 가장 적고 다음으로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등 유럽 선진 국가들이 대부분 적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99건으로 자료가 파악된 30개국 중 터키 다음으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OECD 회원국 평균인 52.5건에 비해서도 약 1.9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순간에 목숨을 앗아갈 수도 남은 평생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교통사고는 사고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다 퇴원 후 장애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많은 불편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재활치료를 받고 스스로는 물론 가족들이 함께 노력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이 되면서 직업을 잃고 집의 주거 형태가 바뀌거나 이혼, 별거 등 배우자와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져 가정이 파괴되는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관하며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재활은 최적의 신체적, 감각적, 지능적, 심리적, 사회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체 장애를 최소화해 장애를 입기 이전의 생활과 가깝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활의학 전문 인력과 재활의료기관 부족, 비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 집중 재활치료를 위한 수가 체계 미비, 정확한 정보 부재 등의 이유로 적절하고 통합된 재활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해 사회복귀가 어려워지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연간 2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러스크 재활병원, 독일 호헨리트 재활병원, 오스트리아 바이세포우 교통사고 전문 재활병원 등 선진국은 사고가 나면 48시간 이내에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활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생명살리기에 관심을 기울여 급성기 환자를 1-2주 동안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는데 이는 적절한 치료를 놓쳐 척추관절이 굳어버리게 만들어 재활치료에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특히 저소득층이거나 입원 병원이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있을수록 입원 기간이 1개월 이내로 짧고 두세 개 병원을 옮겨 다녀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비해 미국의 경우 미국 뇌졸중협회가 뇌졸중 환자 4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기 사망 15%와 장기 입원 10%를 제외한 75%의 환자가 전문 재활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다가오면서 재활치료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장애인 보건법과 의료법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재활특화를 위해 수가 현실화 및 보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점점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 세계 5위 대한민국.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자동차를 제조하면서 이제 자동차는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생산 40년 동안 자동차 사고로 위협받고 장애인으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상황도 대면해야 했습니다. 사고 유형별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차대 사람, 차대 차, 차량 단독, 건널목 등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중 차대차 원인으로 15만 5천 명이 사고를 당해 1,900명이 사망, 26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5년간 발생한 차대차 사고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현대, 기아차 탑승자라는 것입니다. 2013년 한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07년에서 2011년간 주요 차량 제조사별 차대차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1만 명이 넘는 차대차 사망자 가운데 현대 기아차 탑승자 수는 각각 4,784명과 2,095명으로 전체 중 56%를 넘었으며 뒤를 이어 대우차, 르노 삼성, 쌍용차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이 매년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 당사자들은 사고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 보험에 의지하거나 책임보험에서 사고를 내지 않은 보험 가입자들이 십시일반 보태주는 1%의 교통사고 책임 분담금에 떠넘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재활과 권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장애인, 우리로 끝나야 한다는 모토 아래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교통사고 장애인들이 장애를 수용하고 잔존능력 개발 훈련을 통해 가정과 사회생활에 재적응하도록 유도하며 그들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활자립복지회관과 복지공장을 설립해 운영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상담 지원센터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 및 장애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월간 교통평화, 장애인 복지 뉴스를 통해 필요한 소식들을 전하고 교통사고의 최대 피해 당사자 입장에 서서 뺑소니 교통사고 추방 교통선진화 시민대회, 교통사고 예방 체험 교육, 교통안전 문화운동, 교통안전 순회 교육, 장애인 교통안전 전국 순례 캠페인 등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 서비스를 지원해 중증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매년 경북 장애인 정보화 경진대회를 열어 정보화 교육은 물론 장애인 직업발전 활동,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 등을 통해 사회 적응을 도우며 교통사고 장애 극복 재활상 시상식, 송년 위안 행사,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사업 등 그 밖에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협회 안에서의 노력뿐 아니라 교통장애인들의 권익이 필요하다면 국가나 공기관, 기업에까지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교통장애인협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교통사고 중증 장애인들의 특수 직업재활 및 사회 적응재활 사업을 선정, 지원받아 신축 사업에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설계 신축 사업을 시작했지만 고심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25일과 26일 경기도 양평에서 개원되는 교통재활병원의 비합리적인 개원을 반대하기 위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직업재활센터도 함께 건립해야 재활병원의 설립 목적이 완전해지기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국토교통부에 맞선 것입니다. 치료와 직업훈련이 병행되어야 장애인들이 하루빨리 사회에 재적응을 할 수 있고 재활병원의 존립 가치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4월 1일부터 김낙환 중앙회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협회장의 1인 시위를 이어나간 가운데 4월 17일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16개 시도협회, 200개 시군구 지회가 현대 기아자동차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국민이 자동차 사고로 위협받고 장애인으로 내몰린 것에 대한 인식과 반성 속에 교통장애인의 사회복귀 재활에 동참하고 생산자동차 한 대당 특별지원금을 부과해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 재활 지원과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4월 28일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낙환 중앙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몽구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장애인들의 개인적 보상이나 특권을 위한 것이 아닌 장애인도 국민의 한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이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목소리를 내며 차별 없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교통장애인협회 중앙을 맡아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지도 내일 모레면은 10월 달이면 2년이 되지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될지 아직까지도 의문점이 남습니다. 우리 직업재활센터는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승인을 맡아서 그리고 또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께서 그 법 개정을 공표한 날이 6월 22일 날입니다. 이제는 4,500평 부지에 1,200평으로 건물을 지어서 우리 협회가 재활센터를 운영할 날만 이제 손꼽아 기다리면 되겠지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교통사고 중증장애인들이 사회복귀 재활을 위해서는 그 재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차를 만들어서 팔아서 부를 이룬 기업에 분명한 일정 분야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대 기아와 6개월, 7개월 대화를 하고 또한 서로 의견이 틀려서 1인 시위를 4월 1일 시작을 해서 4월, 5월, 6월, 3개월이라 하는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가 좀 생각이 바뀌어서 자동차 산업협회와 함께 우리 교통사고 장애인들의 사회복귀 재활을 위해서 대화하고 그 지원체를 모색하자고 지금 작은 문이지만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지요. 저 역시 힘이 듭니다. 우리 협회 역시 힘이 들겠지요. 하지만은 함께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면서 힘이 들지만 우리 다시 함께 뭉쳐서 교통사고 장애인들의 사회복귀 재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가입시다. 고맙습니다. 보행자를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는 보행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누구에게나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가를 꿈꿉니다. 그 어떤 누구도 갑작스러운 사고 앞에 강자는 없기에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